2019년 12월 23일 나는 러시아로 여행을 가게 된다. 그곳에서 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그때 그 순간과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이름 아레나. 횡단열차 첫 탑승을 앞두고 긴장한 내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와서 기차 좌석까지 데려다준 고마운 친구다. 아레나는 한국 여행을 한 달 동안 하고 러시아로 돌아온 때였다. 러시아인 대부분이 영어를 못하는데 아레나는 영어를 잘해서 연락하기가 쉬웠다. 다음으로 만난 친구들은 한국인이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여행 왔다. 99년생 빠른 00년생으로 나보다 한 살 많은 오빠들이다. 오빠들이 대구 사투리를 쓰길래 사투리를 배우고 보드게임도 했다. 알고 보니 같은 비행기를 탄 사이였다. 이르쿠츠크역의 도착 시간이 3시간이나 늦어지는 바람에 내가 예약했던 게스트하우스의 문이 닫혀 있었다. 졸지에 새벽 내내 밖에서 떠돌이 신세가 되었는데 오빠들이 자신들 숙소에 짐을 맡겨주고 칵테일 바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줬다. 나 혼자였으면 기차역에서 혼자 버텼어야 했다. 이 칵테일 바에서 술에 취한 친구도 만났다. 나한테 전화번호도 줬었는데 기억을 할지가 의문이다. 다음은 아까 사진 속에 있던 언니다. 언니도 혼자서 여행을 왔다. 정말 신기하게도 언니랑은 이르쿠츠크에 있는 바이카를 보러 아론섬에 가는데 그 아론섬 숙소가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르쿠츠크역에서 내려서 잠시 헤어졌다가 아론섬 숙소에서 다시 만났다. 이 사진은 언니가 먼저 숙소에 도착해 있다가 찍어준 사진이다. 언니랑 아론섬에서 같이 저녁과 아침을 먹었다. 이 음식은 보르시란 음식이다. 추운 나라답게 국물 요리가 많은데 그중 보르시는 소고기와 토마토, 비트가 들어간 전통 스프다. 다시 되돌아가서 언니랑 오빠들이랑 다 같이 놀던 때다. 우린 기차 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친해졌다. 그때 우리 모습이 신기했는지 제일 먼저 다가와서 친해진 친구가 이반이다. 이반은 29살이었다. 근데 벌써 결혼도 하고 5살 된 딸도 있었다. 이반은 우리랑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번역기 사용하는 걸 보고 직접 한국어 번역기를 다운받았다. 그때 뭔가 뿌듯 뭉클했다. 한 번은 내가 같은 기차에 있는 러시아인들한테 성희롱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 이반이 나한테 와서 괜히 장난치는 거라고 괜찮냐고 해줬다. 그래서 그런지 이반이랑은 지금까지도 종종 연락을 하고 있다. 이반이랑 친해진 걸 시작으로 같은 칸에 있는 러시아인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같이 게임하고 놀았다. 처음 러시아어를 배우는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따라하기가 엄청 힘들었다. 하지만 계속된 반복 끝에 러시아어 알파벳과 숫자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러시아어로 게임도 했다. 게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가로에는 1부터 9까지 숫자를 적는다. 세로에는 러시아어 알파벳을 적는다. 다음은 폭탄을 설치하듯 개수만큼 마음대로 색칠한다. 주의할 점은 겹쳐서 색칠하면 안 된다. 색칠이 모두 끝난 후 표를 하나 더 그려놓는다. 상대방이 색칠한 곳을 맞추면 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라고 했을 때 색칠이 없으면 미마, 있으면 파파 라고 한다. 만약 색칠 칸수까지 완성됐다면 오빌 이라고 한다. 색칠한 것을 다 맞추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어렵지 않아서 제니스랑 여러 판 했다. 이 친구가 제니스다. 제니스는 나보다 1살 어리다. 솔직히 나이를 듣기 전까지 나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은 못했다. 기차에서 내가 사진 꾸미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눈이 마주쳤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같이 놀게 되었다. 러시아 숫자를 금방 외우게 된 것도 제니스가 스파르타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제니스랑 기차에서 약 3일 정도 같이 보내고 내가 이르쿠츠크 역에서 내려야 할 때 제니스한테 고백받았다. 정말 당황 그 자체였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해 못한 척 대충 넘겼었다. 이 사람은 제냐다. 처음 제냐를 봤을 땐 무서웠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스인남이었다. 츤데레의 러시아 버전이다. 보통 말도 없고 잘 웃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영상 속 제냐의 눈빛과 행동들이 소스잇이었다. 이 꼬맹이는 막심이다. 5살이다. 내가 러시아어를 못하는데도 그냥 옆에 와서 춤추던 밝고 활발한 아이였다. 막심이랑 찍은 이 사진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다. 다음으로 만난 친구들은 모스크바행 열차에서 만났다. 지금 사진 속에서 속상한 얼굴로 앉아있는 친구는 유르스카야다. 할머니한테 과자를 사달라고 했다가 혼나서 시무룩해 있는 것이다. 유르스카야랑은 기차 좌석을 같이 쓰다 보니 친해졌다. 유르스카야는 10살이다. 같이 과자랑 초콜릿을 나눠 먹고 유르스카야가 가져온 색칠 공부도 했다. 유르스카야가 피노키오 책을 가져왔길래 책을 읽으면서 러시아어 발음 연습을 했다.
지금부터는 이름을 적어놓은 메모장이 삭제되는 바람에 이름이 기억나질 않는다. 다음으로 만난 친구들은 우리나라 걸, 보이, 스카웃처럼 동아리 활동 중인 친구들이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해해서 인사를 못했었다. 하지만 같은 칸 한국인 언니들이랑 노는 것을 보고 먼저 다가가서 같이 놀았다. 하지만 우린 금방 헤어져야 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다가갈 걸 하는 아쉬움이 컸다. 여기서 만난 한국인 언니들도 인연이 있었다. 처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서 기차역에 짐을 맡겨놓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보관소를 못 찾아서 지나가는 한국인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한국인들이 언니들이었다. 이해해도 같이 찍은 사진은 없지만 길을 알려준 할머니, 숙소에 전화해준 할머니, 치킨 나눠주신 할아버지, 식당에서 음식 주문 도와준 오빠, 캐리어 계단 위까지 올려다준 아저씨 등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에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러시아 여행 중 만난 친구들에 대해 알아봤다. 다시 만날 수 있길 빌며 끝!